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21% 하락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3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상당히 장 자체가 지루한데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큰 낙폭을 보이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해서 급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어떤 뭐 대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 그렇게 녹록치 않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의 6일째, 오늘까지 하면 6일째니까 굉장히 뭐 지루함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뭐 하락시, 그러니까 상승시보다 하락시에 뭔가 종목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약간 그런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최근의 장세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일봉상으로 저희가 코스닥 차트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짧게 보면 요 박스권 안에서 일단 일봉상의 흐름으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뭔가 졸저리 형태로 흐르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때 이 950포인트 정도를 저도 1차적인 어떤 그 대응 라인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깬다면 이런 식으로 톡 하고 조정봉이 하나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쌍바닥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N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한 1000포인트까지는 또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방향성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뭐 신규 매수나 뭐 추가 베팅보다는 조금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그냥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종목들 움직임에 따라 리스크 관리만 좀 해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옵션 만기랑 어떤 설 연휴가 지금 내일 겹치는 날이죠. 그래서 뭔가 좀 역사적으로 긴 어떤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었고, 거기다가 만기일까지 겹쳐서 내일 흐름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런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최근에 저희가 겪었던 어떤 데이터로 보면은 이때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쯤에 마무리되었던 요때 장세 정도로 좀 복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좀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모양새였었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굳이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 중에 찾아보자면 요때랑 좀 비슷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요때 중간봉의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9월, 10월의 모습이 만약에 되풀이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얘도 여기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뺄 수 있다. 한 번 뺐을 때 전저점을 지키면서 빼줄지, 아니면은 한 121선까지 한 9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빼줄지 그 부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뭐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는 흐름보다는 혹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나갈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포함 뭐 그 누구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저희 리딩방도 일단은 요 박스권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좀 비중을 줄일 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서, 물론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한 흐름으로 가면 좀 홀딩을 해보겠지만 일단 오늘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조금 불안불안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지금 한 비중 65%, 현금 35% 정도까지 지금 조금 챙겨 놨어서 제가 말씀드린 950포인트를 좀 깨는,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을 깨는 모양새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여기를 깨면 이런 식으로 조금 투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깼을 때 조금 더 뭐 현금 비중을 챙겨서 이번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정장을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세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들 강했고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1.7조를 그냥 매입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다가 이제 차량 구입을 비트코인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굉장한 호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1억 간다 1억 간다 그랬는데 뭐 야, 이런 식이라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주로는 이제 위지트가 오늘 오전부터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투자는 아쉽게 오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빗썸 인수설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비덴트도 음봉으로 일단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뭐 대장은 위지트로 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도 뭔가 좀 애플카 이후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중 베팅도 하면서 매매해볼 만한 그런 테마가 좀 없어가지고 조금 장이 좀 심심하다 그런 느낌 강했었는데, 좀 매매할 만한 괜찮은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랑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뭔가 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믿을 구석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버나잇을 하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이제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 뭔가 막 이렇게 비중 베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어떤 상승 구간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좀 확실한,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거대 기업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뭐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뭐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뭐 아마존, 이런 어떤 거대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업이 나타났다라는 건 저는 쉽게 사그라들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 위지트는 전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일 당장 넘길 수도 있고 갭이 적게 뜨진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가격 자체가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에 동참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상승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주 이트론이 오늘도 상한가를, 일단은 상가 한번 가고 하루 쉬고 지금 이 현상이죠. 거의 상승률 자체로만 보면은 뭐 지금 거의 뭐 이제 3연상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등주가 EID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조금 아쉬운 면이라면은 동전주라는 거.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이제 동전주, 저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오래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동전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재료도 괜찮고 다 좋은데 조금 꺼림직한 부분, 너무 동전주라서요. 하지만 요 정도 강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대금도 뭐 적게 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트론도 한 3,300억, 이 아이디는 한 5,500억 실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는 해볼만 하다. 다만 항상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 백신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검토 중인 재료는 항상 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비중 베팅 후에 오버나잇을 하는 뭐 이제 그런 매매보다는 뭐 이제 당일 매매로 끝내거나
매매를 하다가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는 그런 쪽이 조금 그래도 안전한 매매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카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어제 급락이 나온 뒤에 사실상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의 개념 정도라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조금 나올 부분은 나왔다. 그래서 뭐 이제 트레이딩이나 조금 짧은 리듬으로 단타 치시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뭐 기아차는 오늘 빠져나오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뭐 구형테크나 뭐 KB 오토시스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오늘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줄 수 있는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이제 나와줬죠.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 잠시 이제 중단됐던 뭐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양사 간의 어떤 전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된 부분일지, 진짜로 서로 그냥 조금 마음이 상해서 중단이 된 부분인지는, 밀당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찌됐건 지금 팩트는 협상을 진행했었다라는 건 팩트죠. 그리고 어제도 공시를 보니까 지금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 말이 뭐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협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잠시 중단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시 정말 협상이 재개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애플 현대차의 협상 중단 뉴스 나오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때도 애플카 관련주들 분위기가 정말 좋을 때였는데 제가 뉴스 하나 띄워드리면서 아무리 뭐 분위기가 좋고 해도 우리 항상 그 부정적인 면들을 체크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보시라고 제가 뉴스 한번 보여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에서 다뤄드렸던 부분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애플이 이런 어떤 그 비밀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이에요.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어떤 하청업체로 전락해버리는 정도의 서로 간의 딜이라면 굳이 현기차 입장에서도 하려고 할까에 대한 의문 정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뭐 악재가 되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방송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그 부분이 조금 뭐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어제 이제 공시를 냈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공시는 사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제 예정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지금 뭐 애플 쪽에서도 뭐 현대 뭐 비롯해가지고 뭐 폭스바겐 일본 쪽 기업이랑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랑만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과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외신들에서도 보면 지금 왜 계속해서 이렇게 현대 기아차 쪽으로 그 어떤 보도 자체가 기울어지는 것도 보면 그냥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폭스바겐이랑 뭐 현대차 가 애플로서는 가장 좋은 파트너 이다라고 사실은 뭐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어떤 애플과 현대차 간의 딜이 뭐 누가 뭐 갑도 아니고요, 누가 을도 아니고, 그냥 현대도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을 거고 애플도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긴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 중단이 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지만 아직 협상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막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전부 반납되는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좀 방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뉴스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장도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뭐 기아차도 별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좀 꺾일 것이고, 시장이 만약 뭐 여기서 더 조정받지 않고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면 어찌됐건 기대감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대 정도에서는 요 정도 가격대 밑으로는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는 한 8만원 밑으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만약에 들어오면 한번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방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구형테크나 이제 뭐 최근에 강했었던 게 뭐 KB 오토시스 정도 되니까 요렇게 한 두 개 정도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구형테크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조금 이제 잡아주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혹은 요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도 혹시라도 21선 구간까지 3,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 가담해 볼 만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얘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격만 잡아줘도 반등 한 번은 놀이로 들어갈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KB 오토시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상한가 투상한가 보내놨고, 이 위로 뭐 가격대가 올라가지 않고 악재에 의해서 일단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틀간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막 이런 식으로 터지지도 않았고, 뉴스에 따라서 어찌됐건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려준다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KB 오토시스도 한 요 정도에서 가격을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번 베팅해 볼 만할 것 같고, 혹시라도 요 정도 가격대 10,000원 정도, 그리고 11선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요 정도 가격대 안으로 들어오면 한번 매수 한번 유효한 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들 뭐 계속 강하죠. 동방은 뭐 전고점 한번 트라이하러 가는 거 다 가는 이제 모양새고요. 근데 야, 이제 이거 가격대가 사실 너무 높아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한번 터치하고 다시 조정이 나와가지고 요 정도 가격대 한 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지면 모를까,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당연히 뚫고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정말 위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맞고 이렇게 좀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쭉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료도 살아 있고 재료도 강하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조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효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살짝 이제 조정 구간으로, 효성 TNC도 제가 이날 이 위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을 좀 기다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게 이렇게 막 가면 더 갈 것 같고, 당장 안 사면 못 잡을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 자리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식을 느긋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성 TSC 한 40만원 정도 자리 주면은 눌림목 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괜찮아요, 자리들이. 뭐 어쨌든 효성 TNC가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한번 눌림목 자리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애플 현대카 악재 때문에 그럼 LG전자도 뭐 이제 전기차 사업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좀 폭발적인 강세를 좀 보였었고, 이 부분이 뭐 조금 시장에서 반사익처럼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방송에서 한번 말씀 뭐 드렸던 적이 있는데,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LG전자를 요날 저희 리딩방에서도 금요일날 사가지고 수익권으로 이제 계속 사실은 홀딩하고 있었고, 저는 18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 전고점까지 그렇게 보고 좀 홀딩했는데, 시장도 너무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현금 비중을 이제는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시장 혹시라도 박스권 이탈하는 흐름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LG전자를 그냥 뭐 이제 살짝 이제 뭐 그냥 점심값 정도 버는 수준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오늘 고가가 한 7% 가까이 나왔네요. 좀 올랐고 시장이 막 꺾이지만 않으면 LG전자도 다시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재진입 타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LG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LG전자 우선주도 음,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 21선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LG 그룹주들 되게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급등 후에 뭐 눌림목 자리들 제가 좀 좋아한다 말씀 많이 드렸었죠. 현대 BNG 스틸이 얘도 이제 이때 당시에 LG 하우시스 자동차 소재 사업부 인수 검토 소식으로 급등했다가 일단은 지금 눌림목 자리 정도에 있고 얘도 요렇게 21선 올라오면서 여기서 만약에 버티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먹을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셀리버리 이렇게 이제 21선 올라오면 눌림목 자리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뭐 제주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눌림목 자리로 보고 있는 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